자, 오늘도 가사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3인곡을 가져왔고요. 얘도 가사예요. 그럼 가사의 특징 어떻게 읽어야 될까? 기본적으로. 가사의 특징은 사음보 연속체. 여러 번 얘기했어. 그럼 사음보 연속체로서 나눠줘야 되겠죠? 끊어줘야 되겠죠? 구 단위로. 구 단위로. 한 구는 이음보가 될 거예요. 이음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음보 단위로 끊어봅시다. 자, 여기 있는 거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끊어봅시다. 시간 드릴게요. 리듬감 있게 끊어주면 제일 좋아. 이제 읽히지가 않으니까 문제지. 그대로 그냥 발음대로 한번 읽어도 괜찮아요. 자, 한번 끊어봅시다. 이 몸 삼키실 때 님을 조차 삼키시니 한생영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던가 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낡으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평생에 원하윤대 한대 내자 하였더니 늘 거야 무슨 일로 외워두고 그러는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것이 어이하야 하계에 내려오니 올 적에 비스머리 허트런지 3년일세 연지분 있다마는 누리야 고이하고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 쌓여 있어 짓느니 함순이요 디느니 눈물이라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무심한 세월은 모르는 듯 하는 거야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꽂혀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샤 리듬감 느껴지니? 이게 가사의 리듬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구 단위로 읽어주면은 이게 하나의 사실 우리 국어에서 절이 될 수도 있어요. 영어에서도 절 얘기하듯이. 그러면 내용 단위가 좀 잡힐 거예요. 자, 내용을 이제 읽어봅시다. 자, 이 몸이 삼기시다라고 할 때 생겨나다. 생길 때. 쟤는 때라고 항상 읽어주세요. 뭐할 때, 뭐할 때. 생길 때 혹은 태어날 때.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날 때, 이 몸이 태어날 때. 조차라는 단어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자, 나도 조차, 너마저 조차 이런 느낌이 아니라 줬다, 쫓아서, 님을 따라서 삼기시니, 님을 따라서 삼겼대, 생겼대. 그럼 내가 태어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님 때문이구나, 그쵸? 님을 따라서 생겼구나. 한생연분, 한생이라고 하는 건 한평생 연분이며, 인연이죠. 함께 살아갈 인연이며, 이걸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하늘이에요. 스카이. 모를 일이던가 아니 내가 님을 따라서 생겼는데 한평생 살아갈 영분인 것을 하늘이 모를 일이었어. 나 하나 젊어 있고 나는 오직 젊어 있었고 나 하나 젊어 있고 그냥 하나라는 거는 오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하나 나 한 명 젊어 있고 편하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님 하나 님이 오직 날 괴다 사랑하다 시다 높은 표현 시죠 괴시다 님이 누구를 괴실까 누구를 사랑하다 나를 사랑하니 분명히 내가 젊었을 때 님이 오직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마음과 이 사랑 이 마음 사랑 견줄 곳이 놓여 없다는 건 전혀 없다
견주다라는 거는 비교하다라는 거죠. 비교할 데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내가 님과 사랑했던 그 마음은 비교할 데가 전혀 없었어. 그래서 평생에 원하요인데 이때 원자는 소원할 때 원자예요. 바라다. 원자가 가끔 원망하다 이런 원자들도 많은데 여기서는 원하건데 왜 지금 분위기 좋잖아.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원망하는 건 나오면 안 되겠지. 맥락으로 독해를 하더라도 평생에 내가 소원을 하고 있는데 한 대 한 곳에서 같은 곳에서 자 내다라는 표현은 꼭 고전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내다. 자 내다라는 거는 지내다, 살다, 지나가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줘야 돼요. 지내다, 살다, 지나가다. 그러니까 고전의 어휘들을 지금 현대 어휘보다 조금 더 원초적 의미들로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 원초적 의미라는 게 뭐냐면 의미의 분화, 한 단어를 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분화해서 쓰는 건 시대의 일이란 말이야. 우리 시대의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의 원초적 의미는 뭔가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큰 의미로 내다라는 뜻은 지내다, 살다 이것도 다 지내는 느낌, 뭔가 지나가는 느낌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가는 그 느낌, 그것을 내다라고 얘기해요. 자, 한데 한 곳에서 지내자 하였더니 내가 평생의 소원은 한 곳에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님과. 그런데 늙어야 늙으니까 무슨 일로 자 외워두고 그리는 거 자 외롭게 두고 그리는 거 그리워하는 거. 자 지금은 젊었을 때와 지금과 대비가 일어나네요. 나나 젊었을 때는 님과 사랑하면서 님 함께 같이 지내요 라고 했지만 지금 늙으니까 외로워졌어. 대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대비는 우리 지난 시간에 교원가 했었는데 교원가에서의 대비랑 비슷하죠. 교원가도 젊었을 때는 장암 유업의 경각자를 꿈같이 만나서 사랑에 빠졌지만 지금 시간 지나고 우리가 늙으면서 이렇게 주름도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외로워지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또 이 부분을 연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느 작품을 공부하는데 항상 연결, 어느 작품을 공부하는데 비슷한 부분 연결. 자, 그리고 엊그제, 자, 엊그제라고 하는 시간의 이동이 나옵니다. 엊그제라는 거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엊그제 님을 외셔서 님을 모시면서 광안전이라는 건 임금이 사는 곳이에요. 항상 임금,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나오는 소재입니다. 광안전에 올랐더니 엊그제는 내가 광안전에 님을 모시면서 있었는데 그더디 어찌하야 그동안에 어찌하야 그더디 어찌하야 그동안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온다. 하계 인간 세상이. 여기서도 중요해요. 우리 고전에서 많이 나오는 이원적 세계관의 대립. 광안전은 올라가 있는 하늘의 공간이에요. 하늘 공간. 하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계. 그래서 고전에서 많이 나와요. 천상계와 인간계, 하계, 이원적 세계관. 가사뿐만 아니라 고전 소설에서도 이런 이원적 세계관들이 많이 나오는 거 꼭 정리해 주셔야 되고. 자, 내가 예전에는 님을 모시면서 하늘에서 강원전에 있었는데 어찌하여서 하계에 내려왔는가. 뒤에 올적에
내가 여기 올 적에, 학에 올 적에 빗은 머리, 머리를 빗고 내려왔거든요. 올 적에 머리를 빗었는데요. 허틀어진지 헝클어진지 3년이 됐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나가. 학에 내려온 지 3년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 표시가 나왔네요. 연지분이라고 하는 이 연지분은 그냥 화장품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연지곤지 찍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연지분은 여성의 화장품. 자, 그러면 이 화장품 때문에 우리는 화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여성 화자구나. 여성 화자라고? 이 사람 정철이잖아. 정철은 양반인데, 남성 양반인데, 자, 시인 작가와 화자가 일치하지 않죠. 여성 화자를 앞세워서 자신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네요. 연지분이 있지만은 뒤에 누를 위하여 고의하고 누구를 위하여 고의 이때 고의당 곱게 단장하고 곱게 화장하고 곱게 할고 누구를 위하여 곱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마음에 맺힌 실음은 시름이에요. 마음에 맺힌 시름들을 첩첩이 쌓여 있어. 자, 이렇게 어두장군이 나올 때는 항상 뒷글자를 읽어주세요. 시옷으로 쌓여 있어. 마음에 시름이 쌓여 있고요. 짓느니 한숨이요. 내가 짓는 건 한숨이고요. 비느니 눈물이라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화자의 상황도 나오고 있네요. 어떤 상황이에요? 님과 이별 상황. 어떤 정서예요? 그리움, 또 한숨, 눈물. 안타까움이죠. 자, 인생은 유한해요. 시름은 끝이 없다. 대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 우리 생명, 목숨은 끝이 있잖아. 근데 내 시름 걱정은 끝이 없어. 대비를 통해서 자신의 시름이 많다는 걸 강조해주고 있고, 무심한 세월은, 자, 이때 무심하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무심하다라는 단어들은 욕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는 그냥 감정이 없어, 마음이 없어. 무심하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욕심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이제 다른 시들에서 많이 이렇게 무심하다라는 건 욕심 없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이때는 말 그대로 마음이 없어. 세월 자체가 나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나 봐. 그래서 이 세월이라는 건 시간이죠. 물 흐르는 듯 하는 거야. 물 흐르는 듯 그냥 술술술술 지나간다. 이렇게 안타까울 때는 잠깐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고 멈췄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쓱 지나가요. 자, 염랑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온 단어예요. 염랑, 염자가 따뜻하다. 화염 할 때 염자예요. 뜨거운 거. 랑자는 서늘하다. 그래서 뜨거운 것과 서늘함 이것이 합쳐져 있을 때는 하나의 계절로 생각하시면 돼요. 계절. 그러니까 더운 계절과 서늘한 계절. 결국 우리 여름과 겨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염랑이라는 단어는 계절로 생각하시면 되고 염랑이 자 요거는 뭘로 읽으면 된다고 그러면 오케이 때를 알아서 그 시기를 알아서 염랑은 그 때를 알아서 계절은 그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온다. 고쳐온 건 다시라고 해석해줘도 괜찮아요. 어떤 걸 수리하다라는 게 아니라 수리라는 것도 뭔가 다시 수리하는 거죠.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고치다라는 단어는 우리 고전적 의미에서 원초적으로 다시 가는 듯 했는데 다시 온다. 계절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몇 년? 3년 됐죠. 그치? 듣거니, 보거니 내가 들은 것고 보는 것도 느낄 일도 듣거니, 보거니 내가 듣고 보고 지금 한 3년 정도 되는 이런
시간에서 내가 듣고 보고 느끼는 일이 중요한 개념 하도할샤. 빵이지 또 밑에 내려가야 되지? 어. 그냥 오늘 온라인도 있어. 하도할샤. 요 하자가 마늘 다자라고 생각하시면 마늘 다 많기도 많구나. 자, 하다가 아로 쓰이면은 많기도 많다, 많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아래아로 어더라고 하면은 이거는 두의 느낌이에요. 뭔가 하는 거, 행동을 하는 거. 좀 다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 하다에 통합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 하다는 없어진 단어죠. 현재는 하다라고 하는 건 두의 느낌, 하다라고 할 때는 많다라는 느낌으로. 자, 그럼 여기서는 님과 이별한 상황에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화자의 정서 태도들이 잡히네. 여기까지 잠깐 끊고 여기는 시의 앞부분인 서사, 가사의 앞부분인 서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3인국은 자, 사자가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미인, 예쁜 사람. 근데 이때 미인은 임금이에요. 미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뭐 아름다운 사람을 미인이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임금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이 임금을 생각하는 곡 노래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생각하는 화자는 신하가 되겠지. 근데 이것을 임금을 님이라고 생각하면 여성적 화자라고 대응을 시켜서 해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분이 좀 바뀌어요. 지금 서사 부분에서는 임금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님이라고도 해석이 둘 다 되는데 지금 이후부터 본사 부분부터 이어질 부분이 사단 구조로 일어나요. 자, 본사의 사단 구조로 우리가 나올 건데 지금 3년 동안 지나갔어요. 모르는 듯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이 계절에 대한 사단 구조가 나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의 그 사단 구조를 찾아줘야 되고 3인곡은 고3 때까지 안 배울 수가 없는 작품이다 보니까 항상 3인곡 나오면 계절부터 찾아주자. 계절부터 찾아주자라는 거. 문단이 그나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그 계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먼저 동풍이라는 단어, 이거는 봄바람을 의미해요. 동쪽에서 우리 동남풍 들어오잖아. 봄에는. 봄에는 동남풍 들어오지 않니? 과학 시간 했나? 지구과학 시간.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 들어오고. 저 봄바람이 들어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름은요. 여기 꽃이 지고 새잎이 나고 노급이 깔렸습니다. 여기는 여름 부분이죠. 이어서 서리가 끼고요. 기러기가 울고 있어요. 라고 하는 소재들은 가을의 소재입니다. 그리고 건곤이 폐색할 때 백설이 한빛이라 백설 흰 눈 겨울의 파트죠. 그리고 마지막은 결사 부분입니다. 결사는 하루도 12때라고 하는 거, 한 달도 30날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또 이 화자가 뭔가를 하고 듣고 보고 느꼈던 얘기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 앞에서 내용을 찾아봅시다. 자, 동풍이 건듯 뿌려. 여기도 한번 나눠볼까? 우리 사안보 단위로, 2구 단위로, 9 단위로 나눠봅시다. 시간 드릴게요. 짧으니까 금방 할 것 같아요.
끊을게요. 동풍이 건득 불어 적서를 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와 두세 가지 피어세라. 가끔 냉담한데 암양은 무슨 일고. 황혼의 도리조차 벼마티 배처시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점에와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저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자, 이런 느낌 리듬감 사음보 연속체. 자, 동풍이 건득 불어요. 문득 불어요. 봄바람이 문득 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봄이 왔습니다. 라는 얘기겠지. 적설, 적 쌓이다, 적재하다, 설, 눈, 쌓인 눈. 헤쳐내니 쌓인 눈을 흩어버렸네. 바람이 부니까 눈을 헤쳐내요. 자, 이때 창밖에 심은 매화가 있네요. 자, 매화라고 하는 이 소재의 중요성. 자, 매화. 우리 매화가 나오면 고전에서 항상 사군자 생각해 주세요. 사군자 플러스 소나무, 매난 굿죽송.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자, 이것은 양반의 지조와 절개라는 건 충성심이에요. 효심이에요. 신이에요. 지조와 절개라는 거는 유교적 덕목인 인, 의, 예, 지, 신, 충효, 신. 모르는 단어 있니? 매난국죽송, 인이예지, 충효신. 충효신이야. 모르는 단어 있니 혹시? 인의예지, 충효신, 매난국죽송. 감이 다 이해됐어? 인이예지, 충효신. 생윤 안 하면 잘 모르겠는데. 인자, 어질다. 마음의 어질. 그래서 인의예지는 양반의 덕목이고요. 양반의 수양하는 덕목이에요. 마음의 수양. 지혜로워야 돼. 의로워야 돼. 정의로워야 돼. 예의가 있어야 돼. 이건 개인의 수양의 덕목이고 충성을 다해야 돼요. 누구한테? 임금님한테. 효도를 다해야 돼요.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신뢰감이 있어야 돼.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그런 것들을 지키는 소재로서 매난 국죽송이 나와요. 매화가 왜 이런 소재로서 쓰이냐면 추울 때 펴요. 우리 꽃 중에서 가장 추운 가운데 피는 꽃이 매화꽃이에요. 그러니까 추운 가운데서도 꽃을 피웠다? 이걸 보고 그래 추워도 지조절개 지키자. 난초는 보기만 해도 우아하지. 아주 예쁘게 생겼지. 국화는 가을꽃이지만 향이 엄청 강렬해요. 그 향을 지키고 있다. 국화의 지조절개와 연관되어 있는 거. 죽은 뭐 대나무는 보기만 해도 빡빡하니까 내가 꽃 펴지면 좀 휘어지지 않는다. 소나무는 늘 푸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늘 푸른 지조와 절개를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소재들로 연결되는 거. 자, 그러니까 창밖에 심은 매화가 이제 두세 가지가 피었네요. 가뜩이나 이거는 가뜩이나 지금 냉담하다. 가뜩이나 냉담하다라는 건 쌀쌀하다. 냉자가 차갑다. 차가운데 암향은 무엇인고? 암향이라고 한 거는 그윽한 향기. 자, 이렇게 추운데 매화꽃의 이 향기가 느껴졌나 봐. 그 암향은 무슨 일인고? 황혼이라고 한 거는 해가 저물 때 우리가 황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해 저물 때 돌은 달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달. 자, 하늘에 떠 있는 그 달이 쫓아서 달이 따라오다. 따라와. 벼마태라고 하는 거는 베갯머리에 요 베갯마태. 누구의 베개? 나의 베개. 황혼 해가 저물녘에 해가 저물어 이 사람이 이렇게 베개에서 누워 있었나 봐. 근데 저 위에 달이 뜨더니 그 어떤 달의 빛들이 이렇게 내 머릿맡에 비춰주고 있었나 봐요. 창 밖에 이렇게 빛이 들어왔나 봐. 비추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자, 이게 흐느껴, 이 느끼다는 건 흐느껴, 흐느끼는 듯, 흐느끼는 건 슬픈 이런 느낌이지. 반기는 듯, 반가운 듯. 자, 이 달빛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뭔가 슬프기도 하고 반가운 듯해. 왜? 님이신가? 아니신가? 아까 우리 앞에서 지금 현재는 님과의 이별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님이신가? 아니신가? 라는 생각. 자, 밖에 있는 매화를, 저 매화를 뭐 하겠대요? 꺾어서 님 계신데, 님 곁이다라는 거는 계신데, 보내고자. 자, 밖에 핀 매화꽃을 꺾어서 님한테 보내고자 한대요. 그러면 이때 매화는 어떤 소재로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매화의 소재의 기능,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랑의 표현이지. 님에게 보내는 자신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자, 어느 계절에 쓰이는 소재예요? 봄, 봄. 그렇죠? 자, 이 사랑의 표현을 충성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임금에 대한 충정의 표현이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사랑, 충정 똑같이 해석돼요. 자,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자. 님이 너를 보고 이때 너는 보고 매화. 매화를 보고 어떻다. 여기 싫고 어떻다. 여기 싫까? 어떻다고 여기 싫까? 자, 여기서 하나 님에 대한 태도가 님이 너를 보고 반기겠구나가 아니지. 매화를 보내면 님이 그 매화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확신이 살짝 없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해요. 매화를 보냈지만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까지가 봄에 대한 얘기. 자, 여기는 봄에 대한 얘기로서 내용은 그냥 정리하면은 님에게 보내는 사랑의 표현이죠. 뭘 보내요? 매화. 그렇죠? 매화. 그리고 그윽한 그 향기까지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여름으로 갑시다. 여기도 시간 드릴 테니까 끊어봅시다. 시간이 되면 송민곡까지 같이 하면 좋은데 그건 내가 영상으로 혹시 어딘가 있으면 같이 올려놓고. 끊을 때 항상 읽어야 돼. 속으로라도 음독해야 돼. 소리 내야 읽어야 이게 끊겨. 눈으로 하면 안 돼, 절대. 자, 해봅시다. 꽃지고 새잉난이 녹음이 깔렸던데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구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가뜩 씨름한데 날은 어찌 기도떤고 원앙금 버여놓고 오색섬 풀어내어 금자에 겨나있어 님의 옷 지어내니 수품은 커니와 제도도 가지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애곡함 담아두고 남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울도 머울시고 천리말리 길이라서 길에 뉘라서 길에 뉘라서 찾아갈고 이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밝기실까? 이 리듬감을 가사를 읽을 때 꼭 적용해야 되고 시조도 마찬가지예요. 시조도 사음 보니까 항상 이렇게 그 단위로 끊어서 내용 파악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자, 내용 읽어봅시다. 꽃이 졌습니다. 자, 기억으로 읽으면 되겠죠? 꽃이 지는 계절 여름이에요. 이제 꽃 다 지고 있지. 물론 여름꽃도 피어. 여름에 꽃도 피고 지금 에버랜드는 장미축제 엄청 한다고 하고 싶어요.
자, 꽂히고 세입이 납니다. 그래서 녹음, 푸르름이죠. 푸르름. 그냥 녹음이라고 많이 씁니다. 레코딩 하는 거 아니에요. 녹음하는 거 아니에요. 이 녹자가 푸를 녹자예요. 푸른, 이 음이라고 하는 건 그늘. 푸른 그늘, 푸르름.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 배경이죠. 지금 자연에 대한 배경. 나위가 적막하고, 자, 적막하다라는 건 고요하다. 수막이 비어있다, 비어있다라는 건 고요하고 비어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나자가 비단이에요. 비단, 휘장. 수막은 수놓은 장막. 자, 요 비단 휘장과 수놓은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또 여기 뒤에 부용이라고 하는 부자가 부용은 연꽃 비단 장막이에요. 연꽃 수놓은 장막. 자, 요 장막, 휘장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잘 안 쓰지만 커튼 생각하면 돼. 커튼.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놀 때 살짝 이렇게 커튼은 우리 지금 막 깜깜하게 이렇게 탁 치는 암막 커튼 말고 장식으로 하는 그런 커튼 생각하면 되고 뭐 발 생각하면 되고. 자, 정막은 지금 적막하대요. 그 비단 휘장을 쳐놓은 곳이 적막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연애를 한다거나 혹은 방에 모신다거나 그럴 때 항상 휘장을 쳐주거든요. 그리고 그 수놓은 장막도 비어 있어요. 자, 연꽃 수놓은 장막을 걷어놓고, 자, 공작을 둘러둔다라고 할 때 이 공작이라고 하는 거는 병풍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공작새를 수놓은 병풍이에요. 공작 수놓은 병풍을 둘러두니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그치. 가뜩이나 시름한데 시름이 하다라고 표현했네. 시름하다라는 거는 많다라고 해석해야 되지. 그치. 요 하자는 많다.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기웃던고 나를 어찌 길던고. 나 진짜 여기 시름 나왔는데 오늘 하루도 엄청 기네. 할 일이 없나 봐. 아니 너무 시름이 많아서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원앙금, 원앙 수놓은 비단이에요. 옷감이에요. 옷감 생각하시면 돼요. 옷감. 옛날에는 우리가 공장에서 옷을 지었는 게 아니라 옷감을 이런 옷감을 가지고 옷을 지었거든요. 자, 원앙금 옷감을 베어놓고 잘라서 원앙금 옷감을 잘라서 자, 오색선이라고 하는 아주 화려한 선, 요거는 실이에요. 화려한 실로 풀어내요. 화려한 실을 풀어내요. 이런 비단 옷감에 원앙 수놓은 비단 옷감에 화려한 실을 풀어서 금자라고 하는 거는 금색 자입니다. 금색 자. 금으로 만든 자예요. 화려한 자겠죠. 그 센치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측정하는 자를 변화있어는 재어서 금자로 재어서 뭐를 만들었대요? 님의 옷을 지어냈대요. 자, 님의 옷을 지어냈습니다. 우리가 예로부터 이제 고전 또 현대시 초반 한 1900년대 초반까지 님의 옷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랑과 정성이에요. 옷을 짓는다라는 표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옷 짓는 거 아니고 지금처럼 그냥 지금은 옷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그냥 백화점 가자 쇼핑하자 이게 더 낫지만 마음껏 골라 이게 더 맞지만 예전에는 옷을 짓는 거 얼마나 그 사랑과 정성.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직접 만들어주는 거. 근데 이 뭔가 직접 만들어주는 사랑과 정성이 담긴 물건은 통하는 것 같아요. 이거 나의 그냥 개인적 경험 잠깐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딸 태어나기 전에 3년 전에 인형을 하나 만들었거든. 토끼 인형을. 토끼 인형을 직접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토끼 인형을 처음에는 우리 딸이 관심이 없어. 괜히 만들었나? 근데 요새는 잘 때 자기 방에 꾹 끌어안고 자더라. 얼마나 그게 보람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사랑과 정성을 쏟은 물건은 항상 통하기 마련인 것 같아. 자, 이때 님의 옷은
사랑과 정성을 상징하는 소재죠. 자, 봄에서는 어떤 소재였어? 네. 이연에서 여름에서는 님의 옷. 자, 그것을 지어내니 자, 수품이라고 하는 거는 손의 품, 솜씨거든요. 이거는 솜씨예요, 솜씨. 솜씨는 커니와는 물론이거니와 커니와라는 단어가 가끔 나오는데 물론 솜씨는 물론 자, 제도라고 하는 거는 격식도 잘 갖췄다는 거야. 옷의 격식. 그러니까 각이 잘 살아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가지시고 이것도 가졌구나. 갖고 있다. 격식도 잘 갖추었습니다. 자, 옷을 만들었네. 지금 님과 떨어져 있어? 같이 있어? 떨어져 있지. 그러면 님과 같이 있으면 그냥 주면 되지만 님과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냥 내 방에 걸어놔야 되나? 아니지. 어떻게 할 거야? 요새 같으면 택배 보내면 되지. 자, 이 사람도 택배 보내요. 봅시다. 어떻게? 산호수 지게 위에, 자, 산호수라는 거는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화려한 보석 지게. 요 산호수는 나무거든요. 나무. 그러니까 화려한 나무, 보석과 같은 나무에다가 그 지게, 우리 등짐 지는 지게 알죠? 옛날 우리 장사를 하러 다녔을 때 보부상들이 셨던 지게. 우회는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게 가마 위에. 근데 이게 산호수 아주 화려한 지게예요. 백옥함, 백옥으로 만든 박스에 담아두고, 백옥함에 담아두고, 이게 뭐야? 박스 포장한 거잖아. 택배 포장한 거잖아. 근데 그 택배 포장을 아주 화려한 함에다가 한 거지. 누구에게 보내려고 해요? 그치,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자, 이게 백옥함 바라보고, 이제 이쪽에 님이 있어요. 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화자가 이렇게 택배 포장하고 나서 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 뭐가 있어? 산인가? 또 구름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머울시고 멀기도 멀구나. 자, 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까 산과 구름이 뭔가 가리는 느낌으로 멀다. 그러면 산과 구름이 하는 소재의 기능. 이때는 어떤 자연이 아우 좋아 이런 느낌 전혀 없지. 나의 사랑의 이 매개체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소재죠. 혹은 장애물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항상 이 안에서 소재가 갖는 의미 기능은 해석, 독해해줘야 돼요. 멀기도 멀구나. 천리만리 길에, 천리만리 아주 먼 님과의 이 거리 길에 누구라서 찾아갈고 택배 배달이 안 되나 봐. 누구라도 찾아갈고 찾아갈 수가 없나 봐. 너무 머니까. 그쵸? 너무 멀면은 요새는 근데 웬만하면 다 가잖니. 제주도도 가고 마라도도 가는데 물론 이제 택배 비용이 훨씬 높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찾아갈 갈 수가 없다. 자, 니거든. 자, 요 니다라는 단어가 도착하다 혹은 가다라는 이 단어 내다에서 비슷한 단어예요. 우리 앞에서 내다라는 단어 정리했었죠? 내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느낌으로 도착하다, 가다. 니다, 내다, 가다, 지내다, 살아가다. 아까 내가 여기서 살아가다라는 단어 썼니? 내다? 살다라고 했네. 그치? 가거든, 도착하거든, 가거든, 열어두고, 열고, 날인가, 나인가, 반기실까? 자, 여전히 이 배곡함을 어찌해서 보냈어? 열면 이제 옷이 뿅 하고 나오겠지? 그 옷을 보면서 나라고 반기실까? 누가? 임금님이. 그럼 이것도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을 못해요?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름에도 화자가 지금 사랑의 표현, 님의 옷을 지어서 임금에게 사랑 혹은 충정의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정리해 주시고요. 소재가 갖는 의미들도 중요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봐보자. 이 가사라고 하는 작품이 저번 얘기 안 했네. 우리가 운문에 들어가거든. 근데 운문과 대비되는 개념은 우리가 산문이라고 하잖아. 근데 산문성도 있어요.
가사는 운문성도 있고. 왜? 운율감도 느껴졌잖아. 근데 산문성, 기어를 아주 길게 쓰기도 해요. 자, 서정성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 서정 갈래에 듣잖아. 감정도 표현하지. 근데 서사성도 있어요. 서사라는 건 뭐야? 이야기. 자, 이야기가 한편의 이야기처럼 또 그려보지. 자, 이 가사가 그래서 되게 어려워. 이 운문성, 산문성, 서정성, 서사성이 다 문제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과 시의 거의 결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시어의 의미, 당연히 또 소재의 의미, 운율, 사건, 소재 갈등 이런 것들도 다 찾아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갈등을 일으킨 건 산과 구름이었죠.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거의 이제 뭐 문학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가을로 갑시다. 가을도 시간 드릴 테니까 끊어보세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야지. 그치? 다민이는 내 얘기가 끊겨 들리니? 가을 다시 한 번만 읽을게. 자, 하룻밤 서리 김에 기러기가 울며 날아갈 때 설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는 가을을 알 수 있겠지. 저 위로 혼자 올라서 수정염을 거드니 수정염이라고 하는 건 구슬 발을 거드니까 동산에 뭐가 비쳐요? 달이 나요. 달이 비추고요. 북극에 별이 보여요. 자, 동산의 달과 별, 또 해 이런 소재들은 다 임금님을 상징하는 소재. 자, 그런 대상을 보니까 아, 님이신가? 반가워요. 아, 님 반가워요 하면서 눈물이 절로 납니다. 청강을 미어내어 이때 청강은 밝은 달빛을 피워서 또는 묶어서 공항루에 보내고 싶어요. 공항루란 거는 임금이 계신 궁궐, 하늘의 궁궐이에요. 거기에 내가 붙이다 보내고자. 그러면 그 맑은 달빛을 공항루에 걸어서 팔황 온 세상을 다 비추어서 깊은 산골까지 대낮같이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선정에 대한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요 가을의 이야기가 특징이었고, 겨울을 갑시다. 자, 겨울은 또 이제 구단위로 한번 끊어서 읽어볼게요. 건곤이 폐색하야 백설이 한빛이째 사람은 커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소상난반도 치움이 이러거든 옥루 고쳐야 더욱 일러 모스마리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자 모천 비치네를 옥루에 올리고자 홍상을 님이 차고 취수를 반만 걷어 일모수죽에 해가림도 하도하샤 다른 애 수이디어 긴밤을 고쳐 앉아 청동 거름 곁에 동공우 놓아두고 꿈이나 님을 보려 턱받치고 비겨시니 앙금도 차돌살사 이 밤은 언제 새고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시고 들어갑시다. 건곤이라고 한 거는 우리 건곤이라는 건 태극기 건곤감이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 땅 온 세상이지. 천지가 폐색하다라는 건 막혀 있다. 막혔다라는 거는 추위에 꽝꽝 얼어 있어요. 추위에 꽝꽝 얼어서 백설 흰 눈으로 한빛이 다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다 하얗게 보이는 것을 지금 백설이 한빛인 채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은 커니야 물론이거니와 사람은 물론 날새 나는 새 하늘을 나는 새도 그쳐 있대요. 날아다니지 않는데요.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떤 상황이 정확한 상황이죠.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동물들도 움직이지 않아요. 소상남반이라고 할 때 이게 의미가 소상강 남쪽 지방이거든요. 소상강은 뭐 중국의 땅이지만 이게 지금 현재 화자가 있는 화자의 위치예요. 화자의 위치는 지금 남쪽에 귀양가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자의 위치, 실제 이 작가 정철이 한평으로 귀양 갔을 때 이 소상강 남쪽, 그러니까 전라도 지방이에요. 지금 우리
나라로 치면 전라도 지방도 남쪽도 치옴이 춥다, 추움이 이렇거든, 이러하거든. 야,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옥루고처, 자, 요 소재도 많이 나오는 소재, 임금님이 계시는 곳을 옥루고처라고 얘기를 해요. 옥루, 옥의 누각, 고처, 높은 곳. 자, 지금 임금님이 계시는 곳은 뭐 광안전도 있고 공항로도 있고 옥루고초도 있어요.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고전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옥루, 고처야 임금님이 계신 곳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옥루, 고처. 누각 높은 곳인데 임금님이 계신 곳. 곳이야 더욱 이르다 일러 말하다. 더욱 말해 무슨 말이 무엇하리. 더욱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그러니까 임금님 계신 곳은 더 춥다라는 얘기겠지. 양춘을 붙여내요. 자, 이때 양춘이라고 하는 거는 볕 양자예요. 따뜻한 양지할 때 양자. 추는 봄의 기운. 그러니까 따뜻한 봄의 기운. 자, 봄 기운을 붙여내요. 봄 기운을 붙이다라는 거는 피어내다. 따뜻한 봄 기운을 붙여서 님 계신데 님 계신 곳에 쏘이고 싶대요. 보내고 싶은가 봐. 따뜻한 봄 기운을 이렇게 님 계신데 보내고 싶어요. 그럼 이때도 양춘이라고 하는 소재는 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소재와 기능 역할을 하겠죠. 사랑의 표현이겠죠. 님 계신데 쏘이고저 모첨이라고 하는 건 처마 끝에 처마 지붕 처마 끝에 지붕이에요. 요 처마 끝에 소가집 처마 끝에 비친 해를 옥루 똑같네. 임금이 계신 곳에 올리고 싶어요. 홍상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홍상, 홍자가 붉은 홍자, 상자가 치마. 그러니까 붉은 치마예요. 치마 지금 여성이 입는 치마지. 그래서 이 홍상이라는 소재도 여성 화자임을 알 수 있어요. 홍상 붉은 치마를 님에 차고라는 거는 여며지고 여미여서 취수라는 부분은요. 우리 한복의 끝에 소매 부분이에요. 푸른색 그 덧대는 소매. 그 소매를 반 정도 걷어서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고쳐 입는 거지. 뭔가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섬주섬 옷을 이렇게 정비하는 모습. 일모수죽이라고 하는 단어. 요 일모가 해가 목 저물다라는 거예요. 수죽이라고 한 거는 대나무에 기대어서다. 그러니까 해가 저물 때 대나무에 기대다. 해가 저물 때 대나무에 기대어서 자, 햄가림도 햄이라고 하는 건 헤아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헤아리다. 헤아리다라는 건 머릿속으로 생각 많은 거죠. 생각을 하는 걸 헤아리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하도할시야 무슨 표현? 아, 많기도 많구나. 아, 생각이 많은 거예요. 저 지는 해를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상황. 다른 해가 지금 이때 겨울의 해입니다. 다르다라는 건 짧다. 짧은 해가 쉬디어 쉽게 지다. 쉽게 넘어가고 긴 밤에 고쳐 앉아라는 건 꼿꼿이 앉아, 꼿꼿이 앉아. 자, 이 사람이 이제 앉아서 방에 앉아서 청등 푸른색 등을 걸은 곁에 푸른 등 옆에 곁에 변공후라는 건 악기예요. 공후인이라고 하는 그 공후 악기를 얘기해요. 그것을 놓아두고
어디서 님을 보려고 해요? 꿈. 자, 그럼 이 꿈의 기능도 나오네. 님과 재회하는 장소. 근데 현실의 재회는 아니에요. 꿈속 재회예요. 꿈에나 님을 보고 턱 받치고 턱을 괴고 턱 받치고 기대어 있으니 비겨신이는 기대다. 네, 그 턱을 받치고 이러고 있는 거지. 앙금이라고 할 때 요 원앙 새들을 수놓은 이불을 얘기하면 돼요. 이불. 원앙을 수놓은 이불이 차기도 차다. 그러니까 화자의 지금 처지를 더 좀 심화시켜 주는 거죠. 아, 이불 차갑네. 이 밤은 언제 셀고 밤이 길어서 아, 이 밤 언제 지내지? 라고 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 자,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화자의 이 느끼고 들었고 본 그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고 있고요. 각각의 계절 속에서 님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결사입니다. 결사도 먼저 같이 끊어볼까?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적은 덕 생각마다 이시름 낮자 하니. 마음이 맺혀 있어 골수에 깨쳐시니. 편작이 열이 온다 이병. 어찌하리 어와 내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뛰어디어 겁나비 대오리라. 꿈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안 나다가 향 묻힌 나래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님 쫓으려 하노라. 라는 거. 자, 마지막 요 부분이 3장 6부 45자 이내에 정격 가사예요. 시조의 종장을 그대로 차용을 하는 정격 가사의 표시. 응? 알았어. 죽구나. 종장에 시조의 종장을 그대로 옮겨놨죠. 3장 6구 45자 이내. 아, 45자는 아니지. 45자는 아니야. 3장 6구 그 마지막 3음절 그 사음 그대로 지키는 전격 가사의 유격을 지키고 있어요. 요게 흐트러지면 변격 가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루도 12대, 하루가 12대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한 때, 두 때 이거를 2시간 단위로 셌다라고 했지. 그래서 12대는 24시간. 한 달도 30날, 한 달은 30일. 적은 더 생각 마라, 적다고 생각하라, 잠시라도 생각을 마라. 적은 덧은 잠시. 생각 마라는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마. 생각을 말아서 잠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맺힌 이 시름을 낫고자 합니다. 치료하고 싶어요. 잊으려고 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어디에 맺혀 있어? 마음속에 맺혀 있어. 마음에 아주 깊게 맺혀 있다 보니까 안 나겠지. 골수에 깨쳐 있대요. 골수라고 하는 거는 뼛속까지 깨쳐 있다는 거는 아주 사무쳐 있다. 깊게 맺혀 있는 거예요. 자, 편작이라는 거는 다소 이제 고사인용 부분으로 중국의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의원. 유명한 의사. 유명한 의원이 열이 온다 10명. 열이 온다 하더라도 유명한 의사 10명이 온다라도 이 병을 어찌하리? 이 병 나아요 안 나아요? 낫지 않아요. 어와 감탄사 내 병은 누구 탓이에요? 님의 탓이에요. 그렇다고 뭐 님에 대한 한탄 이러면 안 되고 님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렸어요. 차라리 히어디어라는 건 죽어서 스며들다라는 그런 의미거든.
스며들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스며들면은 뭔가 이렇게 쑥 들어가서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옛날에 쑥 들어가서 없어지면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범나비가 되고 싶어요. 범나님이 요새 호랑나비라고 하는 것 같던데, 나비가 되오리라. 그럼 이 사람은 나비로 죽어서 나비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으면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라는 거는 그 불교의 환생에 대한 그런 느낌도 들어가 있습니다. 범나비가 되어서 꽃나무 꽃의 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아 다니다가 꽃나무를 내가 다 앉아 다니면서 거기에 꽃의 향기를 묻혀 향기를 묻힌 날개로 향기를 묻힌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물이라 옮기겠다. 그러면은 이 향기는 사랑의 향기겠죠. 꽃나무의 이런 향기들을 님에게 내가 나비가 돼서 옮겨드릴게요. 지금 현재에서는 떨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차라리 죽어서 나비가 돼서 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죠. 님이야 나인지 모르셔도 나는 님을 쫓으려 합니다라고 죽어서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님에 대한 어떤 충정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들을 밑에 연군지정의 가사다라고 얘기해요. 연군지정. 연군지정의 뜻은요. 군자가 군주를 연모하는, 그리워하는 그런 감정을 노래하는 시조다, 가사다라고. 그래서 주저는 연군지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 3인곡은 정말 중요하고 뒤에 가서 꼭 복습을 해보시고 뒤에 가서 이 연계작품에 대한 시조는 뭐 다음 시간에도 시조 몇 번 할 텐데 거기에 같이 넣어서 할 텐데 이 연계가 된다는 건 뭔가 주제의 연관성 혹은 표현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 표현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조금만 더 정리하면은 여기서 대꾸법 나오는 부분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대꾸법은 짓느니 한숨이요 디느니 눈물이라 모모하니 한숨이요 모모하니 눈물이라 비슷한 구조가 반복될 때 대꾸법을 찾아야 돼요. 또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다. 모는 뭐한데 모는 뭐 없다. 이것도 반대되는 느낌으로 대꾸법이 있고요. 자, 의인법은 아까 매화한테 너를 보고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의인법이 여기서 표현이 됐고 너라고 하는 약간의 순간적인 대화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절에 대해서 봄, 녹음, 서리, 기러기, 백설, 계절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소재들을 찾을 수 있으면 3인곡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끝. 그리고 가사는 전반적으로 아주 다양한 감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가 서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외우기보다 그 순간 읽어내주면서 외부 지문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순간 부분이 발췌되어서 많이 나오기도 해요. 하루도 12때 적은 더 생각 마라 이런 부분들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꼭 읽어내면서 이 상황이 어떤지 정서가 어떤지를 순간순간 찾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가을만 가더라도 여기서는 어떤 안타까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덜 나온단 말이에요. 님에 대해서 반가움, 님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그 순간적인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규원가 같은 경우도 이전에 규원가 같은 경우도 어떤 한탄 원망이지만 자신의 늙음에 대한 한탄 부분도 있고, 남편에 대한 원망 부분도 있고, 그것을 좀 풀어내려고 노래에 부르면서 시름을 달래는 부분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용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어느 한 내용으로만 딱 외우고 가서는 안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구나. 그런 식으로 읽어줄 수 있어요. 내신 대비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요 시조 몇 편까지 연결해서 시조 강독을 쭉 할게요. 시조는 짧으니까 한 빠르게 한 10편 정도? 무슨 내용인지 쭉쭉쭉쭉 읽으면서 다음 시간에 정말 이제 고정 강독 마지막 시간일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합시다.